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소매점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설명 토론하겠습니다. 소매점의 인적 자원 관리는 소매점에 있어서는 입지산업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소매점은. 그래서 입지가 60%에서 70%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어느 장소에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사업이 흥망성쇠가 60에서 70%가 달려있다. 이런 의미에서 편의점 어떤 입지산업이라고 유통업 소매점을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인적 자원 관리, 어떤 사람에 의한 관리가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소매점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는 거죠. 물론 지금같이 비대면에 의해서 온라인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 전통적인 소매점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판매 사원에 대한 인력 관리,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 사원의 능력이라든지 판매원의 목표 할당,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당 판매를 어느 정도 해야 이익에 기여를 하는지, 판매 사원 수는 적절한지, 매장 면적과 인원수로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4번까지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판매 사원의 능력이 높은, 물론 이제 소매점에서도 자동차 영업이라든지 다단계 판매 이런 데서는 거의 인적 네트워크로, 매장을 인적 네트워크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 사원이 우수한 판매 사원이냐 우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어찌됐든 10배, 100배까지 차이 날 수도 있다. 자동차를 한 달에 30대 파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에 2대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능력이 한 달간이지만 능력이 15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 사원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어떤 소매점에서 되게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다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아메이가 어떤 1등인데 판매 사원 수가 이렇게 판매원 수가 미국의 업체인데 117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급된 후원 수당은 3,600억, 매출액은 1조,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건 아메이 같은 경우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소개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는 판매 사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을 구할 거냐에 따라서 그 어떤 조직에, 소규모 단위 조직에 영향을 미치니까 능력 있는 판매 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곧 그 법인의 매출을 높이는 거, 이런 거 같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그 자동차라든지 다단계에서 영업사원은 한 사람이 독립된 사업체일 수도 있지만, 또 특히 다단계 같은 경우는 내가 판매한 거를 플러스해서 내 밑에 직원들이 판매한 것까지 나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이게 내 밑에 어떠한 우수한 판매 사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급여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매점에서는 어쨌든 능력 있는 판매 사원에 의해서 매출액이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매점의 인적 자원을, 물론 소매점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있어서 사람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서 사원을 채용하고 교육, 훈련시키고 적절한 이제 배치하는 활동을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소매점에서도 사람을 채용하고 직원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어느 직무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원이 최대한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또 능력을 소멸시킬 것인지, 이러한 어떤 인적 자원 관리야말로 소매점 매출 및 이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인적 자원 계획을 수립해서부터 모집하고 선발, 교육 훈련, 업무 평가를 통해서 또 보상까지 하는 모든 과정이 또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가 되게 중요한, 물론 이제 소매점뿐만 아니라도 그 다른 업종에서도 소위 인사부서라고 그러잖아요. 인사부서. 그 부서가 핵심적인 부서 역할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인사, 재무 이런 부서에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 꽃보직이라고 할까. 물론 이제 힘들겠죠. 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인사부는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소매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부분은 그 인사부서가 따로 없이 한 뭐 소규모 10명, 20명 단위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점포의 책임자가 인적자원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 인적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리더십을 점포의 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포 효율하고 달려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어떤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너 명이 같은 친구지만 어떤 친구 간에 좀 리더가 되는 그런 리더십을 각각 보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친구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써 그 친구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 그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3명이면 3명, 4명이 어떤 집단적인 친구일 때 그거가 어떻게 서로 역할 관계를 하고 어떻게 서로 자기의 역할, 또 동료의 역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친구 관계가 협력되듯이 물론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책임자가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정해 주니까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친구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영속성, 그다음에 매출의 지속성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니까 인적 자원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 정예는 가능하. 소수 정예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두목, 세목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영자는 종업원을 잘 만나면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흥망성쇠할 수 있는 거죠.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 이명박 그 대통령이 되지만 이명박 그 어떤 그 경영자 이런 사람을 만나서 현대건설이 어떤 그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가 내 종업원이냐, 파트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소수 정예가 되려면 우수한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수한 직원, 소수 정예로 하려면 우수한 판매 사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점포가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그 매출액에 비해서 그 소수 정예로 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얼마나 소수 정예인가 볼 때는 평효율, 인적 효율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매장 면적, 평당 매출액이 얼마나 좋은가. 그다음에 인적 판매 사원 1인당 매출액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부분이 이제 점포 효율이라고 하는데 소수 정예로 가기 위해서는 판매 사원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연간 매출액을 판매 사원 수로. 그래서 소매점에 5억을 파는데 두 사람이 판다 그러면 인당 2억 5천이 되는 거죠. 5명이 판다. 인당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당 1억이 5명이 영업을 해서 5억을 파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영업을 해서 5억을 팔면 인당 2억 5천씩 파는 것인가 하니까 훨씬 매출이
매출도 좋고 이익도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인건비가 그만큼 덜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점포의 효율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정예가 되려면은 판매사원 1인당 연간 매출액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해야 될 거를 2명이 한다든지 10명이 해야 될 거를 8명이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인력을 효율화해서 정예 요원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슈퍼마켓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정예 요인이라는 것이 부부간의 정예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부부가 운영하는 것처럼 슈퍼마켓을 종업원을 채용했는데 거의 부부간의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 점포가 이익이 뭐 안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수 정예는 가능한가. 그래서 그 인당 매출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판매사원의 개개인의 매출을 정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목표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목표에 의한 관리를 하면 잘할 수 있죠. 어디 이제 우리가 뭐 1000m 고지의 산을 가더라도 3시간 동안에 1000m를 간다든지 4시간 만에 1000m를 간다 그럴 때 1시간당 300m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중간중간에 목표를 세우면은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판매사원에게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인적 그 노동 집약적인 소매점에 있어서는 판매사원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을 때 매출은 증대되는 거죠. 여기 어떤 사례는 백화점 매출이 우리 손에 달렸다. 이거 이제 백화점에서 뭐 어떤 그 효율한 사례를 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샵 마스터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다른 직원과의 팀워크되는 과정도 이수해서 어떤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직원들끼리 한 명은 손님 역할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판매사원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역할들을 역할 연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다듬어서 그 어떤 주인 정신을 가지고 어떤 백화점의 샵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의 독립적인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백화점에 한 건물이 있으면 그게 뭐 100개의 샵이 있다면 각각 개별 100개의 샵이 하나의 독립체산제 비슷한 거죠. 한 샵이 잘하면 또 옆에 샵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샵이 또 잘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주인 정신을 가지고 어떤 한 샵이 잘하면 그 점포에 모범이 돼서 다른 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 목표를 좀 할당하면 돼요. 어떤 샵에서 또 편의점에서 슈퍼마켓에서 판매 사원별로 매출 목표를 할당하는 거지. 어떤 점포의 매출 목표와 판매 사원별 매출 구성비를 이렇게 나눠본다는 거죠. 그래서 총 매출액을 10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판매사원 A, B, C, D가 있을 때, 뭐 4억, 3억, 2억 이렇게 하고 10억을 한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뭐 대량이냐, 능력 있는 직급이라든지 연차 이런 걸 고려해서 4억을 주고, 신입사원이라든지 경험이 없는 사원은 뭐 1억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전년에 얼마 했는지, 뭐 아니면 지난달에 얼마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출 목표를 할당해서 그냥 막연하게 어떤 점포에서 우리가 10억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판매사원 A가 4억, 판매사원 B가 3억, 판매사원 C가 2억 이렇게 나눠 가지고 중간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할 때 매출 목표를 할당해서 할 때 전체 점포의 매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할당하는 역할이 되게 매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사원별로 판매를 어떤 할당도 하고 실제 결과를 가지고 비율을 나타내서 전체 뭐 1,400만 원, 1억 4천이나 1,400만 원을 팔기로 했는데 1,460으로 해서 104% 달성했는데 각각 인명별로 서울 쪽에서 담당하는 김 선생님이 80%를 달성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아니면 어떤 그 능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가서 못 팔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1,400 중에 60%인데 한 사람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는 두 사람에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매출액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목표를 주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사원 1인당 생산성이 높은가. 사실은 이제 판매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높으면은 점포 전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어떤 노동 집약적인 어떤 소매점 같은 데서 사실 5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얼등하게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그 사람에게 독려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성과급제 같은 걸 한다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따라할 수 있는 거죠. 나도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저 사람처럼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 있는 사례는 백화점이 저성장 시대에 돌아왔다. 그래서 슈퍼마켓이라든지 모든 이제 할인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성장 시대예요. 사실은 매출 이익률이 높은 매출 이익률이 높은 뭐 방면 판매업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 슈퍼마켓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 이익률로는 그런데 할인점의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률도 낮고 영업이익률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마진을 추구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성장 시대에 맞는 또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방문 판매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의 60%인데 여기 방문 판매는 특히 영업비, 인건비 비중이 높으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동 생산성이라는 개념상을 보면 노동 생산성이란 각각 개인별 노동 생산성은 투하된 노동량과 그 결과로 얻어진 생산량의 비율을 말한다. 노동량은 생산에 투자된 총 노동시간을 하고 생산량은 뭐 어떤 중량의 길이 등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보통 같은 경우는 그 소매점에서는 매출이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두 사람이 48시간에 매출액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노동 생산성이 될 수 있겠죠. 노동 생산성 평가는 막 연도별로 하는데 보통 이제 뭐 항목별로 보면 1인당 얼마를 팔았는지 1인당 그래가지고 1인당 뭐 매출액을 하고 1인당 부가 창출액 이렇게 해서 노동성 뭐 그다음에 이익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종업원당 이익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노동원과 사람이 투입되는 거에 관련된 이익 매출이라든지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매사원은 노동 생산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노동 생산성 이런 부분은 뭐 매출액과 총 인원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총 이익과 인원을 보는 방법이 어떤 그 이익 개념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분의 총 인원수.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매출 총이익, 매출액, 매출 총이익, 뭐 총 인원수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출, 그렇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1인당 판매 점수와 매출 총이익률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노동 시간, 한 사람의 어떤 노동 시간, 이 한 시간당 판매 점수, 매출 총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떻든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면 판매사원이 투입 대비 매출 총이익을 얼마나 가져오는지 그런 거를 인당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것이 노동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8천만 원인데 판매사 수가 5명일 때 노동 상황 생산성은 이거는 이제 8천만 원 나누기 5는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응? 그렇죠? 매출 총률이 8천만 원일 때 판매사원 수가 5명일 때 노동 생산성은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노동 생산성을 들면 판매사원 수가 4명 있다고 그러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올해에도 월급 인상은 가능할까? 이거는 이제 보통 또 다른 얘기인데 임금 인상이 되려면 이익을 창출을 해야 월급 인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 모든 업종이 임시직으로 뭐 대폭 확대돼 가지고 그 아웃소싱 주 업무를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이 된 게 어떤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부족한 인원이 발생될 때 시간제 인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현실인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그 추세는 임시직을 많이 채용하는 어떤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에 그 정규직의 노동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임시직으로 자꾸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하고 연관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는 그 생략하고 어떤 소매점에서 어떤 관련된 이야기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분배율이나 분배율이라고는 이익금을 어떻게 급여라든지 임금으로 배분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분배율이라는 기업 내에 만들어진 소득이나 부가가치라는 이익 중에서 임금, 급여의 비율이 말한다. 인건 비율이라고 보통 그러죠. 인건 비율이 보통 소매점에서 5%를 넘으면 되게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 비율이. 그래서 소매점 같은 경우에서 인건비는 임대료 비율은 5%, 인건비 비율 5%. 그래가지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합쳐서 10% 정도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력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통 소매점의 이익이 25% 이렇게 났을 때 10%가 임대료, 인건비면 10%잖아요. 네, 판매 관리비, 뭐 전기세, 수수료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또 한 5%. 그 이외에 비용 나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와 인건비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노동 분배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익 중에서 임금 급여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원재료와 감가상각에 있던 물적 비용을 공제해 부가가치를 구하고 이익 중에서 부가가치를 구하고 임금 비율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원을 몇 명 고용하나 노동 분배율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매출 총익분의 인건비 비율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매출 총이익 6천만 원인데 인건비가 2,400만 원이다. 그러면 노동 비율은 40%가 된 거죠. 응? 그렇죠? 응? 6천만 원에 응? 6천만 원에 2,400만 원만. 그런데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매출 이익을 높이든가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 분배율을 30%로 낮추려면 인건비를 3,000% 낮추면 인건비가 2,400이 아니라 1,800만 원. 그러니까 2,400만 원, 1,200만 원짜리 2명을 쓰는 게 아니라 900만 원 하는 분 2명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효율을 30% 낮추라고. 그럼 매출 효율이 매출 총효율이 2,4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인건비율이 똑같다면 인건비가 똑같다면 매출액을 8천만 원으로 하면은 역시 노동 분배율은 30%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든가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람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 매출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매출을 올리려고. 그리고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인건비를 절감한다든지 동결한다든지 잉여 인원이 없는지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매출 총이익과 인건비. 이걸 딱 구해놓으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 6천만 원인데 인건비가 2,400만 원이다. 그럼 40% 들어가는데 이걸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높일 건가? 더 효율하게 해서 인건비율을 낮추게 할 건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통기업 경영 컨설팅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런 마인드가 없이 소매점에서 장사하시는 매출액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한 달 얼마 벌었네 이렇게만 가격 통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소매점에 매출 총이익은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인데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어떤 거고 아니면 매출 총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제안을 해주는 것이 우리 이 커리큘럼의 어떤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동 분배율의 적정 수준은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매출 총이익의 인건비 비율이 매출액 대비 비율은 제가 교수님이 5%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매출액에서 이익금에서 비율은 30%가 적정한 수준이다. 40%면 증가고 50%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3,500만 원일 때 인건비가 1,800만 원이 되면 노동 분배율은 인건비가 51% 주고 나면 매출 이익에서 51% 잡으면 임대료 주고 그런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은 문 닫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비율을 얼마로 가져갈 것인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30%다. 이익의 30%다. 그러면 매출 이익률이 20%라고 그러면 한 5% 되는 거겠죠. 그죠? 전체 매출액 비율로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매출액 파는데 이익률이 20%면 200만 원 매출인데 200만 원에 이익에 200만 원에 30%는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 그러면 매출액 1,000만 원일 때는 6%가 되는 거잖아요. 6%. 그렇죠? 매출액 하면.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 얘기한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한 5%. 그래서 6%, 5%. 이익금 기준으로 하면 30% 이내. 이게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소매점 마진이 한 20%를 기준으로 하면. 물론 이제 어떤 소매점은 25%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어떤 업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인건비 비율이 조금 더 높아도 되는 거지. 그럼 말하자면 일례로 들자면 식당 같은 경우는 매출 이익률이 높으니까 원가율이 한 40% 되잖아요. 편의점에서는 원가율이 한 80, 70% 되는데 65%, 70% 되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한 40에서 45%밖에 안 되니까
원재료 비율이. 그러니까 이익금이 많아지니까 그런 데서는 인건비 비중이 좀 높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공산품을 파는 데서는 인건비 비중이 식당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업태에서 어떤지 그랬을 때 노동 분배율이라는 거, 매출 총에서 인건비를 구해서 그 비율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30% 정도 나오면 적정한 수준이다. 소매점에서 한 40%면 위험하다. 그래서 매출 총익, 인건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영업을 할 때 숫자, 개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물론 사람 관리를 하는데 비용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을 관리하면 너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비용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당 생산성, 그래서 네 가지 판매 상황의 능력부터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소매점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 어떤 점포의 매출을 각각 인당 효율에 맞게 매출 목표를 할당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인당 생산성이 얼마인지 좀 따져보고, 그리고 판매 사원이 급여 인상이 가능한 매출이 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익 대비 한 30%가 인건비 수준이 적당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올려서 매출액이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 인상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따져봐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부분까지 이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